네. 네. 촬영 시작했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7페이지에 10번. 이거 왜 한 거지?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 보자. 처음에 화장실? 네. 화장실? 아니야. 네, 2차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와 있죠? 10번인데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곱은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두 번째 2차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래요. 이 경우에 합이 이 자체가 합이 되는 거죠. 합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곱은 이렇게 구해줘야겠습니다. 내가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6, 18 사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2차 방정식에서 무엇을 두 근으로 하는지를 잘 파악하면 된다. 이거를 한번 다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계산은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2번인데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W. 이 W를 오메가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오메가 시계 알아요? 네, 비싼 시계 있죠. 저는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뭐 프랑스나 스위스나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시계 수리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Z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뭐 W 그냥 알아서 막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0이래요. 복소수 두 개를 더해서 실수 0값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Z를 A 더하기 BI라고 하겠습니다. A랑 B는 실수여야 되죠. 그러면 오메가를 Z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Z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될 텐데 우리가 오메가를 오메가 바의 바 오메가 바의 켤레 복소수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를 표현했습니다. A와 B의 조합으로 표현했습니다. Z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오메가를 A랑 B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사실 반대로 해도 상관없죠. 오메가를 A 더하기 BI로 설정을 하고 Z를 표현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Z랑 오메가를 A랑 B를 가지고 표현했으니까 그 나머지 뭐 기억, 니은, 디귿은, 리을은 실제 계산을 해서 구해보면 되겠죠. 맞는지 아닌지. 13번입니다. 정수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서 A랑 B를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뭐 평가원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이런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측면에서 그거 한번 강조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6번인데 6번 변수 개념 변수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된다를 80페이지 6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2차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하래요. 사실 여러분들 뭐 문제는 쉽죠? 얘랑 X축은 Y는 0이잖아요. 이 두 개의 함수식을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그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로서 접하는 경우가 될 테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 y, x, a가 있죠. 무엇이 변수인가? 뭐가 변수야? x가 변수야, a가 변수야, y가 변수야, 뭐예요? x가 변수예요? 뭐 맞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결국은 a 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생각할 때 아주 어릴 땐 어떻게 생각하느냐. 1 대입해서 1 나오고 2 대입해서 4 나오고 3 대입해서 9 나오고 x가 변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y도 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변수에 동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동적인. 이해되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얘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이런 그래프로 보죠. 이런 고정된 형태의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나? 사실 이 변수에 동적인 의미, 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EX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예습하신 분은 알겠지만 A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얘를 약간 표현을 했겠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할 거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A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A 값을 변해봅시다. 변하게 해봐요. 다른 말로 하면 X랑 Y를 고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죠. 고정됐다고 하는 게 이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아니죠.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A 값을 바꿔봐. A 값을 바꾸면은 나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인다. 보인다. 없잖아. 이해되죠? 하고 싶은 말은 A를 변수로 생각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좌표평면과 움직일 거다라는 소리예요. Y 절편만 A였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데 X 앞에 A라는 애가 있으니까 얘 A가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막 좌우로도 움직일 거다라는 소리죠. 이 A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식으로 푼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옮긴다라고 했을 그 개념에서 A가 변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그래서 식으로 푼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봐봐. 우리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X 앞에 변수가 하나 들어가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 봅시다. 8번 교점의 합이 4이고 곱이 3일 때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점이 2개 있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2차 함수랑 직선을 어떻게 그린다? 교점이 2개 나오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교점에 XY, 교점에 XY 좌표가 있을 텐데 각 교점의 X 좌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로 주자라는 소리입니다. 교점이 2개니까 당연히 교점 X 좌표가 서로 다르게 2개가 있겠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를 썼다고 하는 것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소리죠. X 값이. 자, 근데 합이 4? 곱이 3이래요. 그러면은 2개를 더하면 4가 된다고요. 2개를 곱하면 3이 된다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가 있죠? 알파랑 베타라는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질문. 도대체 이 그래프 2개랑 이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어요? 응? 무슨 관계에 있어?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함수 1.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 2. 뭐 직선이라고 할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함수는 직선이다. 무엇을 가정하고? Y좌표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을 세우죠. 이렇게 세우면 이 식이 무엇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얘를 정리한 게 얘란 소리죠. 우리 어떻게 하자? 얘를 거꾸로 올라가면 얘네가 나오겠네. 그렇게 8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야? y값을 없애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 2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2잖아요.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2를 싹 다 나눠주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수 있겠죠? 그 식이랑 이 식이랑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a,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13번 이해는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할 뿐이고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네. 1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블라블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은 무엇이다?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볼 수 있죠. 직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그려. x축이네. 근데 교점이 서로 다르게 두 개래요. 아, 이렇게 이거 맞네 이거. 자, 함수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랑 똑같은 소리죠? 두 개의 식, 함수랑 직선이랑 같다라고 두었을 때 언제 같아? 교점이 있으면 그때 같겠죠. 그때 y값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b가 0보다 크다 를 사용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부등식 이야기 때문에 관계식 자체도 부등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나온다. 기억? 맞겠네? 니은 b가 0보다 크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 b가 0보다 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f0이 b잖아요. f0의 값을 또는 부호를, 왜냐하면 b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보니까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이 x축 위에 0이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이 이런 데 있다고 해봐요. 그럼 b가 0보다 크겠지. 왜? y좌표가 x축 위에 찍히니까. 그런데 b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x축 아래에 찍히니까 0보다 작겠죠. 어느 경우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두 점의 x좌표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럼 b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질문이 뭐야? 0이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를 문제를 읽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그냥 틀린 거라고. 정보가 없잖아요. 단정 지울 수 없다. 니은은 틀렸다. 디귿 x의 범위가 0 이상 a 이하일 때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은 b다. 아, 무엇을 찾아보자? 범위가 나와 있을 때 무엇을 체크해보자? 너의 대칭축,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a잖아. 바로 되나? 바로 되죠? 이 2분의 a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않니? 그럼 나와 있네.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꼭지점에 x좌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가 위로 볼록인,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에서 무엇을 갖는? 최대값을 갖는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확히 x는 2분의 a에서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아, 뭐야? 최소값이네? 뭐야? 잠깐. 뭐란 거야 지금? 잠시만요. x값의 범위 있고 저거 잘못했나? 마이너스 맞네. 내가 한 말이 맞네. 최대값은 x가 2분의 a일 때 맞죠? 맞고 그 범위에 x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서
여기가 지금 x가 2분의 a라고 하는 곳인데 0은 어디에 있어요? 너의 왼쪽에 있잖아요. a는 어디 있어요? 너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무엇을 비교해 본다? 0과 a에서의 이 점에서 y좌표의 값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이 y를 구한다. 어떻게? 0을 대입해서.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b 나오네. y좌표가 b야. a에서는요? a도 b네? 왜 b야? 뭔 소리야? 정확히 이렇게 대칭이 되는 곳에 예로부터 왜? 왼쪽으로 2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대칭 축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빗살무늬 토기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니까 너랑 최소값이고 똑같겠네요. 네, 그래서 최소값이 b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13번을 해봤습니다. 102페이지. 102페이지. 네, 갔다 오시고요. 갔다 오시고 조심해서. 자, 102페이지. 복소수 z는 3 플러스 i. z값이 주어져 있죠. 복소수가 숫자로 나와 있다. z가 뭐라고? z가 자, g가 3 플러스 i. 그러면 z반은 뭐예요? 켤레 복소수니까 3 빼기 i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의 전체 제곱인가요? 이런 애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i, 3 빼기 i를 각각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구한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이 속에 있는 이 식을 통분하는 것도 통분. z바 분의 z바 빼기 z. 얘의 전체 제곱이죠. 사실 뭐 처음에 대입을 하나 정리해서 대입을 하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z랑 z바를 곱하면은 무슨 특징이 있었다? 실수값이 나온다. 0 이상의 실수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9 빼기 i 제곱이니까 10이 나오네요. 자, 분모는 정확히 10입니다. 분자는 키나 주면 되지. 너에서 너를 빼. 그럼 뭐가 남아요? i만 남죠?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그럼 얘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5분의 i를 제곱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25분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6번입니다.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군을 갖는다. 그럼 무엇을 적용한다? 판별식이 0이다를 적용하는데 판별식이 0이다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문자가 튀어나와요? m과 a가 튀어나오죠. 네. 그런데 중군을 갖는데 실수 m의 값에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했을 때 m과 a에 대한 식으로 등호를 포함한 식이 나올 텐데 그 식을 또 어떻게 보자?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 걔를 사용해서 실수 a의 값을 하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의도적으로 맞추어 나가시면 되겠다. 이쯤 하면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